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연맘입니다. 오늘은 막연하게 돈 공부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을까요? 돈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입니다. 왜냐면 돈은 살면서 우리한테 어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무시할 수 없는 수단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막상 돈 공부를 해야 된다, 뭐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머리 쥐나잖아요. 뭔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을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가계부부터 쓰세요. 가계부 쓰시는 어머님들 몇이나 있으세요?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계부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어렸을 때 아빠가 저한테 이제 습관을 들여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아빠는 어렸을 때 용돈기 입장을 쓰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반강제 하에 용돈기 입장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크고 나서까지도 습관이 되어가지고 전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문명이 발달해서 컴퓨터로 쓸 수 있어서 참 편리하긴 해요. 왜냐면 합산도 되고 뭐에 얼마가 나가는지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종이에다가 정말 종이 가계부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저는 20대 때도 다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이제 생활비 같은 걸 다 쓰고 있는데, 가계부를 쓰다 보면은 내가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에 외식비가 얼마 나가는지, 식비는 얼마 나가고 있고, 아이들한테는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를 조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달에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 한 달의 생활비가 이 정도인데 지금 좀 부족한 것 같다, 계획 있게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가계부는 제일 먼저 필수인 것 같아요. 한번 그래서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가계부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제가 밑에 아래 더보기 누르시면 제 블로그에다가 가계부 양식을 첨부해 드릴게요. 그래서 다운 자유롭게 받으셔서 써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부부가 함께 월급이나 통장을 관리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신혼 때는 둘 다 같이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각자 생활비를 반반씩 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통장을 뭐 생활비 통장 하나를 두고 그 다음에 각자 알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돈을 얼마를 모으는지 뭐 얼마를 쓰고 있는지 전혀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슨 욜로족처럼 맨날 여행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신혼 때 둘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모으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나중에 이제 생각해보니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뭐 하지만 후회는 없지만 지금 그때처럼 다시 돌아간다면 아마 지금은 그렇게 쓰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통장은 부부가 조금 같이 관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월급을 전부를 쓰고 뭐 한 명의 월급을 같이 모은다, 이렇게 하면은 이 모으는 통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통장을 좀 여러 개로 쪼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가는 생활비는 생활비 통장 하나 만들고, 경조사비나 이런 것들 나가는 거는 또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뭐 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약간 상비금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따로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통장을 여러 개를 좀 쪼개가지고 사용하시기를 조금 추천드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축통장 같은 경우는 저는 풍차 돌리기를 좀 추천드리는데요. 매달 내가 얼마 정도의 돈을 모을 수 있다 그러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각각 매달마다 통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매달 무슨 나한테 선물을 받듯이 적금 통장이나 예금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나한테 들어오는 것처럼 하면 또 이게 목돈이 생기니까 또 굴리고 또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목돈이 필요할 때 한 번에 들었던 예금이나 적금을 깰 필요 없이 매달 들어놨던 이 통장을 하나씩 깨면 되니까 필요할 때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진짜 이거는 꿀팁인데요. 저는 친정이랑 시댁이랑 경조사 통장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댁이나 친정에 무슨 일이 있어서 뭐 가족들이 모임을 한다거나 할 때 솔직히 그렇잖아요. 형제 자매 지간에도 누가 밥을 더 사네 못 사네 이런 걸로 괜히 심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거든요. 괜히 아니면 좀 미안하고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늘 형이라고 사는 게 아니고 뭐 돈 더 잘 버는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 되게 깔끔해요. 그래서 각자의 경조사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아버님, 어머님 뭐 환갑이다, 뭐 칠순잔치다 이럴 때도 그 돈에서 목돈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매달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같이 모으다 보면 이게 굉장히 큰 돈이 되거든요. 그러면 경조사가 생겼을 때 이 돈을 쓰면 되니까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버이날이든 뭐 크리스마스든 같이 가족끼리 밥을 먹을 때도 경조사 통장에서 결제를 하면 되니까 누가 더 밥을 사니 안 사니 이런 실랭이를 할 필요도 없고 서운할 필요도 없고 그냥 깔끔하게 맛있는 거 먹고 결제하고, 그래서 이게 뭐 분란이 생길 일도 없는데, 제 주위에도 결혼한 친구들 보면 뭐 우리 남편이 늘 사는데 거기 뭐 누나나 형은 사질 않는다, 좀 기분이 그렇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경조사 통장을 굉장히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경조사 통장은 결혼하실 분들, 아니면 결혼을 지금 했지만 좀 이런 게 좀 실랭이가 된다 이러신 분들은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게 깔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카카오뱅크에 보면 모임 통장이 있어서 서로 잔액도 볼 수 있고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푼돈 아끼기입니다.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100달러를 아끼기보다 1달러를 아껴라. 이게 바로 푼돈 아끼다는 소린데요. 진짜 부자들은 푼돈을 아껴요. 큰 돈을 써야 될 때는 정확히 쓰지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아끼고 모은 사람이 1000만 원도 모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잘자잘한 소비를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지인들 중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편의점에서 뭐 사는 거를 되게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사는 게 아깝지 않고 자기가 되게 돈을 안 쓴다고 생각하지만 매일매일 뭐 2, 3,000원 쓰고 4,000원 쓰고 이러면은 이게 되게 큰 돈이에요. 저도 우리 김선비랑 제일 처음에 편의점에 갔었을 때 저는 편의점에서 막 4만 원, 5만 원 쇼핑하는 남자 처음 만나가지고 정말 헉했거든요. 저는 약간 푼돈을 굉장히 아끼는 스타일이라서 편의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맥주가 뭐 4캔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뭐 12,000원이다 이러는데 마트 가면 더 훨씬 싸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게 한 2, 3,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럼 저는 그냥 마트에 가서 사는 편인데, 과자도 편의점이 훨씬 비싸고 양도 적은 거 아시죠 여러분? 같은 가격이어도 편의점에 있는 그 과자는 양이 적어요. 근데 마트 가면 훨씬 더 세일도 많이 하고 뭐 덤도 붙여주고 이러는 건데,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닌데 꼭 편의점에서 사고 싶어요. 괜히 하나라도 이런 심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초콜릿 하나 사고 싶고 뭐 단 게 땡겨서. 근데 이런 게 되게 푼돈이지만 모으다 보면 되게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비를 정말 이렇게 약간 짜잘짜잘한 걸 자주 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저는 약간 스타일이 그래요. 약간 생활비 뭐 1,000원, 2,000원, 100원, 200원, 맥주병도 이렇게 남으면 다 팔아가지고 막 그거 뭐 1,300원 이렇게 막 이렇게 모은단 말이에요. 대신 이제 저는 큰 돈을 쓸 때는 정확히 쓰지만 이런 이렇게 약간 푼 돈을 좀 아끼는 사람이거든요. 보기야 다르다고요. 다들 그런 소리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백화점도 잘 안 가고 마트도 좀 잘 안 가는 게, 보이면 막 사고 싶은 충동이 좀 있을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인터넷으로 그냥 필요한 것만 딱딱딱 해가지고 배송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돌이켜 볼 필요도 있으니까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또 푼돈을 아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줄이자고 한 게 카페 가서 빵 사 먹는 거, 디저트 사 먹는 거, 이런 거 좀 줄이고 있어요. 저희는 또 김선비가 자꾸 미안해 김선비 김선비 디스하는 건 아닌데, 김선비가 남자치고 디저트나 이 달달한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카페에 가면 이렇게 베이커리를 보면 눈이 확 뒤집혀요. 그래서 막 빵을 막 2-3개를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배가 안 고프다가도 이게 보면은 카페에 가면 배가 고프대요. 그러면서 자꾸 빵을 사오는 거예요. 근데 아시나요 여러분? 카페 가면 요즘에 음료 2개에다가 빵 2-3개 하면 막 2-3만 원 기본으로 나와요.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음료도 그냥 이 카페를 즐기기 위해 무슨 입장료 정도로 생각하고 적당한 음료를 사 먹고, 빵은 되도록이면 안 사 먹는 주의거든요. 굳이 이거 내가 좀 한 2시간 뒤에 밥 먹으러 갈 건데 굳이 내가 이 빵을 사 먹어야 될까? 난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빵을 사 먹지 않겠어 하지만 또 이렇게 먹고 싶은 사람은 또 사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되게 그걸 얘기를 많이 해요. 카페에 가면 2-3만 원 너무 많이 나온다. 우리 이런 거 줄여야 된다. 이거 되게 푼돈인데 빵을
빵을 먹고 싶으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빵집에 가서 그때 빵을 사서 필요할 때 먹자 이렇게 하지, 카페 가서 그거 너무 비싼데 5, 6천 원씩 하는 빵을 사 먹지는 말자. 굳이 꼭 사 먹어야 된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걸 조금 아끼자 하고 이제 카페 나가기 전에 신신당부를 해요. 애 다루듯이.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좀 이렇게 푼돈을 줄이는 거에 하나하나씩 하고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출근을 하면서 커피를 매일매일 사 먹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거 조금 줄여보는 거죠. 집에서 커피를 뽑아간다거나 아니면 회사 가서 먹는다거나. 근데 습관적으로 그냥 나가면서 그냥 커피 한 잔 먹을까? 이러면서 커피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요즘에 커피값이 비싸서 막 4, 5천 원 하잖아요. 그럼 이게 한 달로 계산해봐요. 작은 옷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소비를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또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마음이 편해야지 약간 절제 미덕이 생겨요.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마트 가기 전에 배고픈 상태에서 가지 말라고. 왜냐면 배가 고프면 마트 가면 막 다 맛있어 보여. 막 그리고 시식코너에서 막 먹다 보면은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시식했는데 이거 사야 될 것 같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배가 부르면 일단 시식도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절제 미덕이 생기는 거는 마음도 편해야지 약간 절제 미덕도 생기거든요. 특히 우리 남성분들, 아내분들 우울하게 만들지 마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행복해야지 쓸데없는 소비를 안 해요. 약간 충동 구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러면 인터넷에서 뭐라도 예쁜 거 하나 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내 거 아니라도 애들 거 하나 사주고 싶고 뭐라도 사야지 내가 기분이 막 풀리는 거야. 이 택배가 뭐가 와야지. 내 기분이 우울한 거를 약간 이렇게 소비로 푸는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이 좀 편해야지 이 소비도 되게 절제가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이 좀 우울하다면 좀 바깥에 나가서 광합성을 한다든지 좀 산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좀 푸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집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저는 좀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러면 막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하고 막 집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필요 없는 것들 다 버려요. 그러면 뭔가 머릿속에 그런 잡생각이나 머리가 아팠던 이런 일들도 같이 막 버리는 기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좀 이해 못하는 게 여자들 SNS 많이 하는 거. 우리가 하루에 우리의 시간 중에 2% 정도만 경제 공부를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부자 가난한 사람 똑같이 24시간밖에 없어요. 24시간이 분으로 따지자면 1440분이거든요. 맞나? 맞을 거예요. 1440분인데 이 1440분이란 시간 중에 2%면 한 28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대략 한 30분 정도로 잡고 여러분들이 30분 정도만 경제 신문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경제 기사를 읽는다든지 경제에 관한 유튜브 하나라도 공부를 하면 굉장히 달라진 삶이 될 거예요. 저도 임신했었을 때 김선비가 이제 경제 잡지를 보고 있어서 우연찮게 이제 저도 그래? 나도 한번 봐볼까 심심한데 하다가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경제 분야에 제가 발을 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경제 잡지를 그때부터 이제 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선비가 그 주식도 좀 많이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도 따라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냥 정말 그냥 뭐 되게 이 돈은 내가 없어도 돼. 뭐 내가 가방 하나 샀다고 치지. 작은 가방 하나 샀다고 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 돈으로 제가 이제 주식을 좀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깔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 위해서 한번 까드리겠습니다. 짜잔. 제가 19년 여름 때부터 이렇게 주식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이에요. 제가 최근에 남편한테도 처음으로 오픈했는데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수익률이 한 17% 정도가 났습니다. 초짜인 저도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경제신문을 계속 읽고 경제 잡지를 계속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있어서 제가 처음 했던 게 테라 하이트 진로였는데, 제가 여름이 될 때, 이건 이제 웃긴 에피소드예요. 제가 이제 맥주도 좋아하고 하는데, 하이트 진로에서 그 진로 이즈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테라라는 게 나왔는데, 공유가 또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유? 잘 먹힐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도 했고, 여름이니까 사람들이 맥주를 많이 먹을 것 같아. 그리고 테라를 마셔봤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이트 진로를 사겠어. 그러면서 하이트 진로 사는데, 좀 괜찮았어요. 수익률이 괜찮고, 그 다음에 이걸로 약간 이제 돈도 좀, 용돈벌이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배터리, 2차 전지 이러면서 뭐 자동차에 전기차 나오면서 이제 배터리 이런 사업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전기차 많이 나오고 뉴스에도 많이 뜨네 하다가 이제 보면서 또 그거에 관련된 주식을 또 산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거는 진짜 가장 크게 터진 건데 200 몇 프로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작은 돈이었지만 저는 막 몇천만 원, 몇 억씩 넣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몇백만 원 가지고 아주 소소하게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도 이게 번 돈이 크진 않지만, 어쨌든 저는 그냥 혼자 임신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약간 용돈벌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막 20, 30개 벌면서 용돈벌이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래도 내가 집에서 그냥 놀고 있는 것보다 경제신문과 잡지라도 읽었기 때문에 요렇게 내가 용돈벌이라도 단돈 몇만 원이라도 벌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SNS 대신에 저평가 주식을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내 그 보험을 조금 어떻게 내가 내 보험에서 필요한 지출의 보험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약관이나 이런 것도 한번 훑어보고 보험도 한번 이렇게 다시 재점검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세금 관련 문제도 사람을 쓰지 않고도 내가 할 수 있다라면 그런 것도 해보는 것도 좋고요. 쓸데없는 내가 세금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있는지 이런 걸 조금 보는 게 좋아요. 굉장히 눈먼 돈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멍하니 있는 것보다 남들의 SNS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사네, 저렇게 사네, 이렇게 할 시간에 경제신문 한 줄이라도 읽어보는 거 저는 꼭 추천드립니다. 많이들 달라지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나이키 신발 대신에 나이키 주식을 하나씩 사주라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 역시 그런 생각과 같거든요. 김선비도 같은 생각인지라, 저희는 아이들이 받은 용돈을 예전에는 적금을 넣었다가 그 돈을 다 깨가지고 지금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용돈을 받을 때마다 아이들한테 좋은 거 사주고 싶고, 뭐 소고기 한 번 더 먹이고 싶고, 그런 거 부모 마음은 다 똑같아요. 대신에 나중에 아이들이 정말 돈이 필요할 때 저는 사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 부부는 아이들 뭐 명품이나 이런 걸 잘 사주지는 않고요. 옷도 저는 애들을 백화점에서 옷을 사줘 본 적이 없어요. 좀 놀랍긴 하죠. 거의 뭐 좋은 거 입고 다닌 것은 이렇게 지인분들한테 물려받은 거고, 제 친구도 최근에 뭐 그러더라고. 어머, 너 버버리 입혔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버버리 사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못 사주고 다 지인한테 받은 옷들이 좀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아이들한테 백화점 가서 옷을 사주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그냥 요즘에는 보세 옷들도 너무 싸고 예쁜 게 많아서 그런 거 입어도 애들은 예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빨래를 하기 때문에 보풀이 매번 많이 일어나는데 굳이 이걸 좋은 옷을 사줘야 되나, 세탁하려면 세탁비가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 좀 싼 거 사가지고 막 입히고, 그냥 뭐 줄 수 있는 것도 물려주고 아니면 그냥 버리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금 명품 옷을 사주고 뭐 좋은 걸 사주고 이런 것보다 차라리 좋은 걸 보여주고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뭐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거에 쓰지, 저는 그런 거에 소비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가치의 차이겠지만 어쨌든 저희 부부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적어도 나중에 저희가 뭐 가진 게 없더라도 아이들한테 경제적인 개념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경제적인 관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알려줄 수 있는 부모는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자인 아이들이 왜 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엄마 아빠들이 일단은 부자인 엄마 아빠들이 이미 성공을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의 그런 개념이 좀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고 돈을 모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자식들한테 많이
그 정신적으로 많이 알려주고 심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말 부자인 애들이 또 성공을 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공부를 하고 내가 먼저 경제적인 관념을 세워야지 아이들도 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부자가 아니라 경제적인 관념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지 않고 살길 원한다면 일단 부모인 저 먼저 변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부자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첫 번째는 되게 책을 많이 읽어요. 다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좋은 생각과 단련된 습관이 있더라고요. 좋은 습관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운이 들어오고 불을 끌어올리는 말 습관이 있더라고요. 말의 힘은 굉장히 크거든요. 많은 책들의 처세일을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보면은 말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많이 얘기해줘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 그리고 운을 불러일으키는 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먼저 말부터 내가 운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습관적인 좋은 말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